지필의도 결론, 전 세계 엄청 크다. 엄청 큰데 우리나라 해외 전재산 거래에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 해외 전재산 거래를 꿈꾸면서 도전하시는 정부 기관들, 대기업들 다 실패했어요. 정말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최근에 정말 정부의 박근혜 정부에 엄청난 관심을 받으면서 나왔던 무역협회 K몰 또한 처음 기획 단계부터 또 10년 전에 했던 또 그 잘못을 또 저지르네? 딱 보일 정도로 또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역시나 뚜껑 까니까 또 똑같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뭔가 학습이 되고 뭔가 개선이 되고 뭔가 핵심이 다가간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계속 맴돌아요. 해외 전자상 거래를 그냥 온라인 웹사이트만 있으면 장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선언. 나는 뭐야. 너는 뭐야. 우리는 뭐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야. 이 선언을 잘해야 되는데 선언을 잘못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완전 개판이 되는 거죠. 해외 전자상거래는 뭐야 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 선언 항상 하는 게 뭐냐, 잘못하는 게 뭐냐면 해외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해외에다 물건 파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그냥 99.99999%예요. 그러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뭐 신세계, CJ, 뭐 중소기업청, 뭐 코트라부터 해서 무역협회부터 해서 뭐 DHL, 한진택배, 우리나라 수많은 운송사들 다 그렇게 다 망했어요. 해외 전자상거래에 뛰어들었다가요. 그게 아니라 해외 전자상거래는 무역입니다. 무역을 베이스로 무역을 IT라는 수단을 통해서 조금 구현한 것 뿐이에요. 전체 에너지로 따지면 무역적인 내용이 거의 90%고 10% 정도가 겨우 IT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그런데 해외 사람들이 쉽게 카드 결제만 할 수 있으면 되고 배송만 해주면 되고 CS나 상품 배지면 영어로 돼 있으면 다 되겠네? 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다 망하시더라고요. 다 망해요. 다. 그래서 이게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어떤 그런 방향성을 좀 이렇게 잘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런 뭘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방향이라도 제대로 알면 일단 확률의 실패 확률이 50% 줄어들거든요. 방향성도 모르는데 A 하세요, B 하세요, C 하세요, D 하세요, E 하세요. 그게 어떤 방향성을 갖는지부터 설명하는 게 원래 예의 아닙니까? 서로 간에 일을 할 때. 근데 방향성이 없는 사람 무조건 하래요. 다 좋대요. 이것도 하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우리가 자원이 엄청 많습니까? 우리가 한 인생이 한 500년 정도 사는 그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좀 지루하지 않게 사례가 이렇게 나오는 하는데 사례는 솔직히 핵심 아니에요. 사례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재미없다 하더라도 방향성, 접근하는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접근해야 되구나. 해외 전자상거래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해외 전 당연히 그렇게 접근해야지만 내가 창업을 한다면 치킨집을 창업을 한다면 어떤 제과점을 창업을 한다면 아니면 내가 식당을 창업을 한다면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아요. 선언을 나는 내가 식당을 한다면 나는 이런 식당이 돼야 된다. 식당이라는 거는 이런 거다라는 어떤 선언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선언의 다음에 이런 각도, 저런 각도, 또 새로운 어떤 그 해석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다 똑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셨으면 하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창업교육 같은 것을 이제 하죠. 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제 코스를 하게 되면은 뭐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보통 뭐 3월 1일 날 뭐 시작을 한다. 그러면 한 2월 한 15일 정도 오리엔테이션 하죠. 요즘은 창업교육 안 해요. 예전에 할 때요. 그럼 이제 누군가 이제 설명 딱 손을 들죠.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럼 제가 앞으로 한 2주 정도가 이제 교육이 시작되려면 2주 정도가 남았는데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보나마나 안 하실 거고요. 안 하실 거고요. 웃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실패하신 분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려고 하고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럼 순간 긴장해요. 그러나 역시나 얘기하면 웃어요.
안 하고 그렇게 하신 분도 없으세요. 거의 못 봤어요. 왜냐면 자기 딴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무슨 책을 사서 보세요. 뭘 준비하세요. 어디 가입해 놓으세요. 이런 얘기 할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요. 다시 정리합니다. 제 얘기하는 거 웃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 말대로 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제가 뭘 하라고 하냐면요. 일단은요. 핸드폰을 집에다 두고 일주일짜리 여행을 떠나세요. 집에 연락도 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여행 가는 동안 컴퓨터 절대 손대지 마세요. 절대로. 어디 가세요. 속초도 좋고요. 뭐 울산도 좋고요. 뭐 제주도도 좋고요. 비행기 타기 돈 비쌀 것 같으면 버스 타고 가셔도 되잖아요. 뭐 펜션 같은 거 싼 거 해도 되잖아요. 저도 뭐 가끔 뭐 혼자 여행 갈 때는 뭐 찜찜해서 잘 때도 찜찜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걸 다 팔아요. 아침밥도 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좀 시끄러운 이제 애기들이 있어서 조금 시끄럽긴 한데 평일날 가면 애기들도 별로 없어. 얼마나 좋습니까? 싸고 목욕탕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가세요. 그러면요 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요 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핸드폰이 없어서 뭔가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없어서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뭔가 불안한 증상이 나와요. 누군가 또 연락을 해야 될 것 같고 혹시 내가 없다고 찾지 않을까? 나를 걱정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한 존재들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오바마 정도 되면 관심을 갖겠죠. 저희들이 없어진다고 걱정하는 거 가까운 가족들 외에 몇 명 빼놓고는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셔도 돼요. 그럼 한 수요일 정도 되면요. 그런 상황이 이제 여유가 있어집니다. 손이 이제 안 떨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이제 더 지나면은 주변에 관심을 안 가졌던 것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쳐다보게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옛날에 내비 없었을 때는 한 번 간 길은 다 기억하셨잖아요. 그다음 다음에 갈 때도 쉽게 가시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내비만 켜놓으면요. 내비 때문에 금방 가요. 그 다음에 그 길 가려면 또 다시 내비 켜야 돼요. 근데 스마트폰이 없고 여러분들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 되면은 주변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천히. 근처 오일장에 가서도 장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고 이상하다. 왜 내 논리는 저기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살까? 진정한 시장에서는 좋은 상품만 잘 팔릴 것 같은데 2류, 3류 상품들이 시장에서는 거래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이랑 틀리잖아요. 1류 상품만 살아남는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그보다 하급, 최하급인 그런 상품들이 시장에서도 거래가 돼요. 왜냐면 그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왜 저렇게 할까? 왜 저게 시장에 나오게 됐을까? 왜 저건 저렇게 시작을 해야 되지? 그럼 저게 왜 저런 어떤 의도가 시작이 됐었을까? 혼자 그러면서 자문자답 계속 자문자답 하는 거예요. 그냥 자문자답. 그래서 한 6일 정도, 7일 정도 되면요. 그 생각의 도화지라고 얘기하면 생각의 도화지가 하얗게 바뀌어요. 정말 하얗게 바뀌어요. 여행 가기 전에는요, 저한테 막 질문도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해요.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CS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물어봐요. 그러면 그 인력은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어느 정도 해서 몇 명 정도 인력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그 정도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요, 대표님, 뭐 그냥 생각이 안 나요. 뭘 질문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단계가 가장 제가 가르치기 좋은 단계예요. 창업교육을 항상 얘기합니다. 취사 선택하지 마세요. 일부 정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도출해버리고 일부 정보는 강사 가르치는 정보에서 선택을 하고 취사 선택. 그게 좋게 말하면 취사 선택이 나쁘게 말하면 이게 잡탕이 되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것은 하나의 색깔을 가지고 A부터 Z까지 하나의 색깔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수업 강의를 듣거나 어떤 걸 학습을 하실 때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나의 과거의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정보랑 혼합을 시켜버려요. 콤비네이션 시켜요. 말 그대로 잡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잡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도화지가요 굉장히 깨끗해요. 그냥 아주 클리어. 그럼 저는 무슨 역할만 하면 되냐면 밑그림만 그리면 돼요. 깔끔하게 밑그림. 집 이렇게 그리고 사장님 색칠하세요. 마음대로요. 그럼 색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요. 집을 그리려고 선을 딱 긋는 순간 대표님 왜 여기에 색연필을 쓰세요? 사인펜을 대셔야죠. 제 생각은 사인펜이 같은데 왜 제가 사인펜이 하지 말아요. 저를 한번 얘기 좀 해. 설득 좀 시켜보세요.
아, 사장님 그건요. 이런 것 때문에. 아, 그래요? 저는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해만 되면 잘 따라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저 고집 센 사람이라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지붕 하나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기둥 하나 또 그리는 순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그려야 돼요? 뭐 베를린 방식이 있고 엔타시스 방식이 뭐 여러 가지 방식인데 왜 그렇게 그려야 됩니까? 아니요, 대표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전반적인 그림에서는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걸 알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남들은 이런 집에 대한 밑그림을 여러 개를 그리고 이미 색칠하고 계속 학습을 시켜서 더 좋은 집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 이제 기둥도 만들지 않았는데부터 제가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치게 되면 뭐죠? 덜 가르치면 돼요. 그냥 10번 얘기할 거 한 3번만 가르치면 돼요. 아우, 사장님 잘하시네요. 속으로는 안 그래요. 아유, 잘한다. 겉으로는 진짜 사장님 잘하세요. 최고예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요, 제가 너무 지쳐서. 양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자기가 잘 배울 수 있는 자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항상 웃어요. 여행? 나는 항상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첫 단추부터 리더, 튜터의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절충하는 거예요. 네 말 틀렸어. 내 말이 더 옳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정도 잡아가지고 제 일주일이야. 뭐 하면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그거 이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꿈이 그렇게 싸구려는 아닙니다. 꿈은 큽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설계하는데 그 정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그냥 껌값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저도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요, 로또가 당첨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로또 사지도 않는데 로또 당첨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로또 꿈꾸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로또 당첨되면 10억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생은요, 10억보다 훨씬 비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업자 대표지면요, 순간 로또 당첨돼 제 통장에 10억이 꽂힌다. 솔직히 제 행동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더 건설적으로 바뀔까요? 절대 안 그럴걸요? 바로 긴장 풀어질 거예요. 저도 인간이니까. 10억? 뭐부터 쓸까? 이제 쓸 게 굳어 세우는 거예요. 뭐 벤츠 S600이나 하나 살까? 뭐 이런 식으로. 전에는 벤츠 S600을 사고 싶다.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회사를 어떻게 키워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자원을 관리해야지. 이런 꿈을 꾸다가 돈이 그렇게 들어오면 벌써 그런 게 없어져요. 사람이 항상 머리를 안 쓰고 기획을 안 할 때는요, 자원이 풍부할 때예요. 자원이 제한적일 때는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 자원이 많을 때는 고민을 안 해요. 학습하려고도 안 해요. 공부하려고도 안 하고요. 그래서 제발 좀 뭐 그런 어떤 대박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항상 얘기해요. 제 와이프는 얘기합니다. 나는 로또나 당첨. 제 와이프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시면 돼요. 어제 저녁에도 오면서 차 가다 갑자기 멈추래요. 왜? 5천만 달래요. 왜? 로또 사게. 로또 샀어요. 영수증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제 지갑에 영수증은 있어요. 로또는 와이프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와이프랑 이제 그런 얘기 안 하죠. 왜냐면 싸움 나니까. 그렇지만 저는 제 인생이 그 10억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여행을 안 바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꿈도 그래요. 여러분들 꿈이 제가 뭐 대학 학부 때 완벽했겠습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흑역사도 있어요. 당연히 흑역사도 있어요. 한때 대학 동기들이랑 미쳤다고, 야 우리 커피숍에서 장사 한번 해보자. 한 2년 동안 한 적도 있었어요. 미쳤죠, 미쳤어.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그래요.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들이 두 파트예요. 하나는 제조업체 운영하신 분들. 정말 사명감 없이는 제조업체 운영 못합니다. 진짜. 두 번째 장사하신 분들이에요. 장사하신 분들은요, 영혼까지 빼야 돼요. 솔직히. 기업 대표는요, 제가 와이프랑 오늘 부부싸움 했어요. 그러면 도저히 열받아서 근무를 못하겠어. 그러면 이제 저기 직원한테 가서 나 이따 회계사님이랑 미팅 있으니까 오후 일정 다 빼고 나 외근 좀 나갔다 올게. 네, 알겠습니다. 다 빼요. 알아서 잘 빼줘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혼자 극장 가서 영화도 봐요. 뭐 이것저것 먹어요. 막 사다 가지고 언젠간 와이프가 제 지갑에 있는 영수증을 본 거예요. 누구랑 영화 보러 갔어? 왜? 어떻게 먹을 거 산 게 18,000원치를 먹어? 배고파서. 거기 종류별로 오징어부터 해가지고 나초부터 해서 음료수, 그 다음에 뭐 빵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다가 오징어 몸통 하나, 다리 하나 이렇게 하면 18,000원치 나와요. 그리고 먹어요.
먹고 자전거를 타러 갈 때도 있고 어쨌든 그것도 하러 갈 때도 있습니다. 클레이 사격 있죠? 원반 달라면 이렇게 쏘는 거. 한 2세트 정도 하면은 팔 아파서 더 이상 못 써요. 가는데 뭐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거 쏘는데 한 3, 40분. 그럼 한 서너 시간 이제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해요. 그런 것도 할 때도 있고요. 근데 장사는 너무 어려웠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쩔 때는 야, 너 이상수 너 열심히 안 하면 너 장사해야 돼. 그러면 긴장이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도 있어요. 장사할 때 참 그렇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도 그냥 웃으면 하루 종일 웃어야 돼요. 간판 말 한마디 해가지고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실망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었어요. 사업이라는 건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한 1월 달 정도 되면요. 그 해외 매출액은 거의 맞춰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매출액은 한 확률이 한 60% 정도로 맞춥니다. 근데 한 7월에 되면요. 그 해외 매출액은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억 정도로 맞춥니다. 그 다음에는 거의 이제 확률이 거의 90%까지 맞춰요. 그 정도로 예측 가능성이 있어요. 장사는 안 그래요. 아침 9시가 된다 하더라도 오늘 나갈 돈은 다 정해져 있죠. 뭐 직원 급여부터 뭐 각종 공급 다 정해져 있어요. 모든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수익은 안 정해져 있어요. 아침 9시가 된 데서 오늘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겠다는 그런 개런티를 못 해요. 지난주 금요일날 매출액이 얼마 나왔다 해서 오늘 이번 주 금요일날 매출이 얼마 나온다? 그런 것도 예측 못 합니다. 지난해 겨울에 지난해 뭐 2월 달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다 해서 이번에 그것도 예측 못 해요. 굉장히 뭐 그냥 이해조차도 못하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러다가 제가 속수무책 노력을 해서 어떤 방어를 친다거나 뭐 그런 노력도 안 돼요. 왜냐면 옆에 간판 뭐 공사라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죠. 간판이 걸리기 직전까지는 걔가 무슨 장사를 할지 몰라요. 간판 걸린 순간 저랑 동종업계에 있는 비슷한 업종이에요. 그것도 2m 앞에서.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뭔가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친한 중마고랑 그렇게 했는데 정말 같이 동업하면서 다시 그래도 친하게 지냈는데 정말 극단적인 경우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동업이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고 장사가 너무 어렵다. 어떻게 보면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많이 배우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흑역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희망을 갖고 그 다음에 지금 몇 살에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은 그보다 훨씬 비싸요. 훨씬 값지고 나이가 40대 시작하시든 20대 시작하시든 30대 시작하시든 지금 겨우 일주일? 여러분 인생에서 일주일을 소비한다?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럼 비용이 아니라 투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사업이요. 사업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전 요즘에 그래요. 옛날 사업 처음 할 때는 난 다시 태어나도 사업할 거야. 라면을 끓여 먹어도 사업할 때가 너무 행복해 그랬는데 사업을 이렇게 지금 10년 정도 해보니까 아까 그 장사했던 거 빼고 10년입니다. 이쪽 비즈니스만 10년이니까 그 장사까지만 12년째죠. 징글징글하죠. 요즘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사업하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최선을 다했을 때가 행복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했을 때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마인드예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직장만 있다면 난 직장 생활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에너지를 마지막 1%까지 쏟아도 정말 여한이 없는 직장이라면 직장인도 나는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태어나자면 사업하고 싶다. 직장인 되고 싶다.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그냥 그게 그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항상 뭐 그 자기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연봉이 4천이다. 연봉 4천이라는 얘기는요. 매출액 4억이면서 수익률 10%짜리 사업자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분이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서로 간에 자기 급 연봉 올리고 계속 관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회사 매출을 올리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왜 근데 그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직장 다니면 타율적으로 일해야 된다. 사업한다고 자율적으로 일할 것 같아서 안 그래요. 사업을 하게 돼도 사업에 대한 아이템은 대표가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을 아이템을 선택을 하게 되면 전후 좌우에 빡빡 막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방향성은 군중 속에서 군중성 이렇게 가고 있으면 여러분들 거기 딱 들어오면 구성 이렇게 같이 끌려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사업도 똑같아요. 뒤에서 경쟁자가 출연할지 모른다는 그런 것들. 앞쪽에서 소비자들의 니즈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옆쪽에서 여기서 이틀 할 경우에 내가 엄청난 기회비용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압박감들. 그래서 전후 좌우가 다 막혀 있어요. 똑같습니다. 직장 생활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분야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 분야를 좋아하니까, 내가 이 분야에 최선을 다해도 여한이 없으니까. 통장에 돈 회사에서 어쩔 때는 통장에 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통장에 어쩔 때 힘드냐면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도 안 보일 때 있잖아요. 다음 달, 다다음 달. 아니면 그럴 때가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요. 왜냐면 지금 있는 돈은 그냥 거품인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금 통장에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이 제대로 잡혀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즐거워요. 돈 없는데 더 떳떳해요. 빨리 결제해 주세요. 천천히 해드릴게요. 언젠간 되겠죠 뭐. 뭐야 이 사람? 이런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업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 어려운 게 방향성을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방향성을요. 수단이나 도구를 몰라서는 방향성을 안 다음에 해야 될 얘기고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는데 수단이나 좋은 도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방향성을 모르는데 어떻게 수단이나 도구가 좋은 도구가 나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방향성부터 나온 다음에 나와야 되겠죠.